안녕하세요. 피셔 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실물 경제는 크게 그림처럼 회복, 상승, 둔화, 하강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고 싶고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하겠다 생각했다면 과연 지금이 경기 사이클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의 비중을 늘리거나 투자할 산업을 골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경기 국면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거는 경제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또 국면마다 주도주가 되는 산업과 종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경기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그림의 산업용 내구재 주문지수를 통해서 지금이 경기의 어느 국면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용 내구재가 뭐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매하는 기계장치도 있고 부품도 있고 공구 등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크게 자본재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서 3년 이상 지속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산업용 내구재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계 설비가 대표적인데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오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는 국면에서 내구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용 내구재 주문이 늘어난다는 말은 수요가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말이고, 이런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이 구간은 경기의 회복 및 상승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실제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구간들 내내 내구재 주문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걸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반대로 회색 음영 구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도 그렇고 2007년의 금융위기 이후도 그렇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잘 늘어나고 있던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한 방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호황 국면에서 특정한 이슈로 급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를 하죠. 이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거의 확실하게 줄이는,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서 그림처럼 설비 투자가 거의 수직으로 급락하는 이런 구간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때를 경기의 둔화 및 하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의 산업용 내구재 주문지수 맨 오른쪽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경기가 어떤 국면인지 알 수 있죠. 지금은 경기 순환의 회복을 지나 상승의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다. 이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느 구간쯤 위치해 있을까? 그러니까 상승의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 이걸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 제가 매일 경제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거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다수의 경제지표에서 한두 개 정도만 빼고 조만간 경기가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지표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녹색의 상승 국면 중에서 초반 또는 중반쯤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이렇게 큰 흐름부터 잡아드리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단 경제의 큰 흐름을 먼저 잡아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경기 국면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느 산업,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힌트까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를 보시면 최근 미국 경기에 피크 논란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생업에 바쁘셔서 뉴스를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경기가 피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중요 경제 지표 중에서 ISM 서비스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 이 세부 항목에서 불안한 지표들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쉽게 짚어드릴게요. 그림은 미국의 서비스업 기업들 중에서 약 370개 이상의 기업에서 구매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하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이게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이고요. 50 이하면 수축 국면인데요. 상승 추세에 있을수록 경기가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고 높을수록 좋은 거죠. 이 지표는 매달 발표되는데 지난 7월 4일에 발표된 수치가 그림의 지금 맨 오른쪽 막대입니다. 60.1인데 그 이전 달보다 확실히 줄어든 것이 확인되고요.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는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이 중간값 예상치가 63.4였는데 이거보다도 확실히 덜 나왔죠. 단순히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번 달 적게 나왔다, 이 문제만 가지고 피크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업 지수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피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들어가기 앞서서 경제 초보자님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경제가 피크를 찍었다고 지금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전문가들의 레포트에서도 나오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 처음 설명드렸던 경기 순환에 정점을 찍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막 출발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최대 시속 140km를 찍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저기 끝에 무인 단속기가 보이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점점 속도를 떨어뜨려서 95km까지 속도를 지금 낮추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속도의 피크는 몇 킬로인가요? 당연히 140km죠. 그럼 자동차는 지금 멈춘 건가요? 아니면 계속 달리고 있나요? 이것도 당연히 계속 달리고 있죠. 영어 단어에서 피크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절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또 레포트에 나오는 미국 경제가 피크를 쳤다, 이 말은 미국의 경제 회복, 성장 속도가 절정을 지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즉 속도만 줄었을 뿐 경제가 계속 회복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미국 경제가 피크를 찍었다, 이 뜻을 경기순환 국면 그림의 경기의 최고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혹시 지금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제 초보자님들은 반드시 꼭 주의를 하셔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왜 뉴스 기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어렵게 말장난처럼 피크라는 단어를 쓰고 막 그러면서 경제 초보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걸까요? 이유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실물 경기의 회복 속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다우지수를 보면서 쉽게 가보죠. 2020년 코로나 침체가 있던 지난 4월 이후에 최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이 금융장세라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돈풀기 장세인데, 이때 보시면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는 거의 수직으로 거의 V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실물 경제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또한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바닥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때죠. 반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돈풀기와 기대감으로 먼저 빠르게 튀어오르는 시장이 바로 금융장세인데, 이런 금융장세가 최근까지 펼쳐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실적장세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적장세는 금융장세와 다르게 이익이 성장하고 이익이 높은 기업의 주가는 오르고요. 반대로 이익 성장이 좀 둔화되는 기업의 주가는 내리면서 서서히 전체 지수의 상승하는 각도가 조금씩 낮아지고요. 분기별로 실적을 확인하고 난 후에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의 상승 속도는 앞서 V자 반등을 했던 금융장세보다도 좀 둔화해서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아예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상향은 하지만 확실히 속도가 줄어들고 좀 더 누워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 지금 미국의 경제 속도가 정말 피크를 찍은 게 맞다면 지금은 실적 장세에 진입하는 시점이고, 그때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초반에 약간 저성장 우려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글로벌 기관들은 이익 성장이 높은 기업들로 자금을 더 넣고요. 그동안 빠른 경기 회복에 편승해서 다 같이 올랐던 이런 종목 중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종목들은 자금을 빼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이루어지고요. 이 시기에 증시가 약간 조정도 나오고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이 시기가 펼쳐집니다. 그럼 이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갈아타야 되겠죠. 때문에 과연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정말 피크를 찍은 게 맞는지, 어떤 지표들 때문에 피크 의견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논란의 핵심이 바로 ISM 미국 서비스업 PMI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붉은색으로 박스 친 부분들이 확실히 전달 대비 크게 줄어든 부분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ISM 서비스업 신규 주문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62.1%로 당연히 확장 국면에 있고 아직 양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고점을 찍고 지금 서서히 하락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죠. 두 번째, 서비스업의 운송 지연 지수를 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많이 올라갈수록 운송 지연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서비스업의 고용 지표를 보면 49.3입니다.
50 이하를 수축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수축 국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가격 지수를 보면 고점을 찍고 약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는 맞습니다. 일단 확실한 윤곽은 다음 달 ISM 서비스업 지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긴 한데 일단 지금 나온 지표 그대로 해석하고 한번 판단을 내려볼게요. 우선 미국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운송 지연이 굉장히 심각하고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만약에 수요가 갑자기 감소한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가격이 급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림 보시면 현재 서비스업의 가격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따라서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가격도 지금 비싸고 운송도 지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부 수요자 중에서 구매를 좀 포기하는, 소비가 약간씩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판단을 내려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서비스업의 고용인데 뉴스기사처럼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코로나 지원금의 축소로 고용이 곧 해결된다, 그러니까 9월 이후에는 확실히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전망을 전부 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비스업 또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 문제는 생산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림은 ISM 서비스업 지수 중에서 수주 잔고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수요가 많아서 수주를 많이 받아놨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재료 및 제품의 생산과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서 창고에 이런 것들이 쌓여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부족한, 구직이 어려운 게 문제라면 지금 그림처럼 고용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수축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죠. 뭐 이렇게 고용이 꺾이는 게 혹시 델타 변이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6월 30일까지 계속 확진자가 감소하다가 7월부터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ISM 서비스업 PMI 지수는 7월 4일에 발표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6월 한 달간의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결국에는 고용 문제보다는 운송 지원 문제가 서비스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 회복을 둔화시키고 있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ISM에 나와 있는 서비스업자의 응답자들의 일부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미국에 있는 레스토랑 업자의 응답을 보면 외식에 대한 강한 수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사실인데 문제는 재료의 공급망이 중단돼 있고 물류가 지연되고 있고 인력 제약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술 및 엔터 업체 쪽의 답변 내용을 보면 현재 인플레이션과 심각한 공급망 혼란이 문제고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소매 업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비용 증가, 선적 지연, 리드 타임 지연 등 굉장히 심각하고 역시나 이 친구들도 언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도매무역 업체 쪽에서는 현재 주문이 증가하고 수주 잔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싼 해상 운임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응답과 경제 지표를 봤을 때 핵심 원인은 고용 문제보다는 운송 지연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앞으로 운송 지연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시일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당분간 우리 시장이 기대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기대치가 이만큼 높았다면 운송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복 속도가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확실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빠른 경제 회복으로 대부분 산업과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는 금융 장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섹터가 많이 오를까요? 일단 당연히 성장이 둔화되는 이 둔화 구간에는 성장이 확실한 성장주로 자금이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처럼 동시에 미국 인프라 지출안이 이제 통과하겠죠. 그럼 여기에 기대감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원자재 및 건설,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런 산업과 종목에 또 자금이 몰리면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역시 있죠. 장기적으로 당연히 지금 주식에 투자해야 될 시점은 맞는데 지금은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